월급 더 줬어야죠. 돈 내고 말 것 같아요, 이게. 서울노동TV 노가리, 오늘도 새로운 상담을 가지고 여러분과 자문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우 센터장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상담 사례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요, 일하다가 실수해가지고 회사에 무슨 어떤 손해를 발생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손해배상하라고 하는데 이거 다 물어줘야 되냐, 뭐 이런 질문입니다. 이제 월급에서 이제 차감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화폐죠. 통화로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 전액을 월 1회 이상의 정기 지급에 지급할 것. 요 네 가지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요.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 설령 회사가 노동자한테 받을 돈이 따로 있다 하더라도 본인 동의 없이 공제하는 것은 전액을 지급하라고 하는 전액불 지급 원칙이 위반됩니다. 네. 네 가지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임금 체불인 거죠. 월급에서 그러면 세금이나 이제 원천 징수하잖아요. 4대 보험료. 네. 이거는 그러면 그 원칙을 어긴 건가요? 아니요. 법에서 정한 또 세 가지의 예외가 있긴 있는데요. 사용자에게 원천 징수 공제할 의무가 있는 세금, 즉 근로소득세하고 주민세, 4대 사회보험료 본인 부담분, 그 다음에 노조조합원인 경우에는 노조조합비랑 노조에서 결정한 금액, 이 세 가지는 예외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본인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월급에서 차감하는 것은 이제 불법이지만 어쨌든 노동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본인이 잘못해서 어쨌든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면 본인에게 책임은 있죠. 다만 이 책임이 있는 것하고 그래서 그것을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가,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건데요. 모든 일에는 다 어떤 위험 부담, 리스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회사가 노동자들의 업무 운영을 통해 가지고 이윤을 발생시켜요. 그럼 그 이윤은 회사가 가져가면서 일에서 당연히 내포할 수 있는 어떤 위험 부담, 리스크는 노동자 본인에게 책임져라. 사실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른바 어떤 경과실, 단순 실수로 발생한 어떤 손해다. 이런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회사에서는 어쨌든 손해배상 소송을 걸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인정되려면은 노동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 이 과실을 통해 가지고 손해가 발생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럼 그 손해액이 얼마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다 사용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간단치 않은 문제이고요. 사실은 너 이 수술 배상 안 하면 손배소송 걸 거야 라고 이제 뭐 통보하거나 또는 내용 증명 보내는 거에 거의 90% 이상은 그냥 겁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송을 걸게 되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경우에도 그 손해액 전액을 다 배상하라라는 판결은 안 날 거다라고 하는 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노동자에게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의 정도를 봐야 될 거겠고요. 그다음 그 회사 내에서의 어떤 지휘 감독 책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좀 분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얼만큼 그 업무에 대해서 회사가 평소에 교육을 시키고 지휘를 줬는가 또 따져봐야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회사의 규모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뭐 월급 200만 원 받는 노동자한테 야, 네가 한 1000만 원 손해 발생시켰으니까 다 물어내. 이건 사회 통념상으로 과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정도 손해를 단순 실수로 발생시킬 수 있을 정도의 노동자라면 월급 더 줬어야죠. 근로조건까지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산정된 적정 금액을 배상하라라는 판결이 나올 겁니다. 물론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손해액 전액을 다 노동자에게 배상하라, 이런 판결은 안 난다라고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나 각서, 서약서 이런 것들로 얼마를 배상한다, 이런 막
조건을 달잖아요. 이런 거는 완전 위법한 내용이겠네요.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근로기준법에서는 위약 예정 금지라고 하는데요. 네. 어떤 뭐 잘못을 했을 때 얼마를 배상한다. 예를 들면 뭐 갑작스럽게 퇴직할 경우에는 회사에 100만 원을 배상한다. 이런 거는 그 자체가 실제 그런 행위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런 약정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거는 처벌 대상이 있는 범죄 행위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근로계약서 조항 중에 망근하면 수당을 지급한다. 이런 내용은 위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건 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을 충족했을 때에 지급하는 수당, 뭐 예를 들면 만근 수당 같은 네네. 그렇게 사전에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요거는 위약 예정 금지하고는 다른 문제인데요. 그게 아닌 경우에 작년에 좀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 대법원에서 나온 게 있는데요. 소개 좀 드리면 버스 회사에서 무사고 수당을 매월 20만 원씩 어떤 조건 기준 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용자가 어느 날 앞으로는 사고 발생시키면 무사고 수당을 3개월간 안 지급하는 걸로 약정서를 쓰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더니 3개월 동안 지급을 안 해버린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것조차도 역시 위약 예정 금지. 오늘은 업무상 실수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을 때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회사 눈치 보여서 그냥 돈 내고 말 것 같아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렇죠. 사실 이게 개별 노동자 입장에서 법을 안다고 해도 법을 무기로 이제 사용자를 상대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노동조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노동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어쨌든 노동법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 오늘 다시 한번 상기해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상담과 자문 박성훈 노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